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1월달 시장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서 옵션 만기일까지 겹친 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미국 증시의 또 여파 때문에 하락으로 출발했어요. 자, 1월달이 참 안개 속 증시라는 그 표현이 지금 시장과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이강훈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장에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 장 오후장 되면서 반등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일단 하락 속에 있지만은 이 캔들 자체는 양봉으로 만들고 있어서 저가 매수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신뢰 같은 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증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장이 떨어지는 가운데서요, 다시 한번 뭐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또 겹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 매수에 대한 어떤 기회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 대비했을 때 1.15% 하락한 1894.1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대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죠. 중국 증시에 대한 하락세.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역시 지금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 주가에 역시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 옵션 만기일도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경제 불안감과 내적인 부분에서의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수급 상황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은 2,982억 원, 오늘 매도세가 강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현재 눈치보기죠. 336억 원의 매도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3,023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요, 이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외국인은 매도, 그리고 개인들은 매수, 기관들은 거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흐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본다면요, 다양한 이벤트가 오늘 결합이 됐고, 그다음에 오늘 지나면 일단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한 가지 정도 해소가 된다는 부분에서 본다면 또 그에 따른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전거래보다 1.1% 정도 하락 중이네요. 현재 13,000원 정도 하락한 114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작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삼성전자의 하락 역시도 시장 하락에 좀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음에 한국전력 전거래보다 0.58% 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소폭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500원 정도 오른 14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물산, 현대, 모비스 각각 1%대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4.8% 정도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시장과 같이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전거래보다 1% 정도 하락 중이고요. 오늘 네이버가 강세네요. 1%. 사실 강하다는 표현 자체가 1%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상승폭 자체는 그래도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LG화학 2.8% 정도 내린 모습이고요. 삼성생명이 0.4% 정도 역시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아차 현재 2.03% 정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가 오늘 1,000원 정도 오른 모습인데요. 자,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일부 종목들은 좀 오늘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도 떨어지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왔던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기대감을 좀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다시 한번 시장이 빠지면서 오늘 1% 정도 하락 중입니다. 오늘 또 신저가가 발생되면서 다소 또 부담이 되는 자리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삼성 SDS는 현재 3.4% 정도 오른 모습. 현재 25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하고 SK텔레콤 역시 각각 2% 그리고 0.48% 하락 중입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도 불안 심리가 오늘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내일장에서 한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일단 코스닥도 장 초반 때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장중, 이 낙폭과대했던 부분들을 만회하는 그런 추순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 캔들을 보시면 양봉 기조로 해서 투자가 조금 더 회복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 조정이 좀 깊었던 만큼 680포인트대에서 마이너스 0.82%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장 초반 때 이 미증시에 대한 영향은 있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 어닝 시즌에 미국과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을 바닥을 확실히 탈출할 수 있는 혹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수급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장중에 계속해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이 최근에 기조처럼 외국인에게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체크포인트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대체로 장중 조정을 좀 거치면서 이 장중 하락폭을 만회하는 수준의 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은 어제까지 신고가 형태로 나타났다가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104,000원, 이 마이너스 1%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도 모두 다 장중 하락폭을 이제는 좀 만회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하락 속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이 하락폭을 줄이고 이 상승 전환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대체로 이 경기 소비재 혹은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바이로메드, 코미팜 이와 같은 기업들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대외적인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목군들 수급 안에서 단기적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이 단기 순환매가 돌 때 이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이겨내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종목 중심 안에서 시장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단기적인 흐름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슈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가야 되겠죠? 이영민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의 이슈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개별적인 업종의 이슈를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인데요. 아무래도 이 가까운 중국의 편향에서 기대하는 뉴스가 참 상당히 많습니다. 자, 중국의 이 통신 업종군들의 지각 변동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중국의 주요 통신사 1, 2, 3위 안에서 2등과 3위를 하고 있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이 두 회사가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안에서 1위를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 중국 안에서도 새로운 인프라 구성 그리고 이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이 주요 통신사 이 두 곳이 협력하는 부분에 의해서 시너지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의 빠른 네트워크 성장을 기대한다면은 우리나라 IT 기업들, 우리나라 IT 통신 관련된 기업들을 또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 보다 더 이 고전송에 대한 인터넷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기획한다면은 중국에 대한 성장성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중국의 통신 회사의 협력 이야기들 건네드렸고요. 차후에 이 중국의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키워갈 수 있는 뉴스였다라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슈 들어봤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도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하기에는 대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점검은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1월달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를 주세요. 023153-2611에서 2612번 2대의 전화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에 대한 고지를 투자에 대한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요. 네, 오랜만에 통화하시는 것 같네요. 자, 예,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CD요. ICD. 자, 매수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0%고 11,000원이요. 아, 11,000원대 갖고 계셨어요? 네네. 예, 아, 일년 오래 정도 걸리셨는데, 일단 가격이 그렇게 좋은 가격대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다. 네네. 네. 자, 가장 궁금한 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예예예. 우선은 아마 탄력은 크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예예. 제가 만약에요, 이 11,000원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격 근방이었다라면은 아마 종목 교체하자는 의견을 드렸을 텐데, 예. 일단 ICD, 오늘 5.11 공급에 대한 기업들이 모두 다 크게 반등을 했어요. 예. AP 시스템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뭐 거진 상한가까지 도달할 뻔 했는데, 예예. ICD는 그만큼 큰 탄력은 보이지 못했다는 거는 후발주이고, 예. 물론 계속해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패널 공급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개선이 된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좀 제한선이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이 탄력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11,000원대까지는 기다리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8,000원 선과 9,000원 라인대까지 올라오면은 이 구간 안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예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예. 8,000원, 9,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 예.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예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마크로젠이요. 마크로젠이요?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38,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5%입니다. 35%요? 네. 38,500원에. 네. 자, 언제쯤 사셨나요? 이 종목을. 조금 됐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가을쯤 됐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아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마크로젠은요, 기업에 네. 대해서는 내용은 아시나요? 유전체 분석. 그죠? 예. 유전체를 분석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네, 그래서, 네. 이 기업은 이제 그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네. 최근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제약 바이오가 많이 올라갔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술력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올렸습니다. 근데 마크로젠은요,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마크로젠은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물리셔서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 좀 물리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건 어느 가격대에 좀 팔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말씀드릴게요. 35%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셨는데요. 일단 물량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위쪽으로. 그 자리가 이제 41,00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네. 41,000원 정도 자리가 되면은 아마 그쪽에서 윗꼬리를 물면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건 이제 네. 그 매물에 대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단기로 보신 건지 아니면 조금 긴 관점에서 수익을 좀 키울 수 있다면 길게도 가져가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조금 단기로 했으면. 단기로요. 네. 오늘 그러면 41,000원 정도 자리를 목표 주가로 보세요. 그럼 그 네. 자리에 만약에 오게 되면요. 물량을 다 네. 빼진 마시고 예. 절반 정도만 일단 빼세요. 예. 그때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들은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갔을 때 가격대가 44,000원 가격이 있거든요. 예. 그 자리까지도 한번 가능하니까 일단 1차적으로 41,000원 정도 자리, 그 다음에 2차에서는 44,000원에서 모두 물량을 수익 실현하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예. 아시겠죠?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제이시언 5,300원에 20%입니다. 네, 5,300원에 20% 갖고 계세요. 네네. 우선 제이시언 시스템, 다른 분들 통해서도 많은 시간 동안에 제이시언 시스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늦게 사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은 조금은 가격 접근 시기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좀 더 빨랐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손실을 보시기보다는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 JC 시스템은 옛날부터 해서 신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회사예요. 예. 뭐 3D 뭐 기술이라든지 뭐 또 3D 컴퓨터 뭐 이와 같은 최근에 와서는 이 드론 판매 관련해서는 이 종목을 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뭐 다양한 기술 집약체다라고 할 정도니까 앞으로도 이 드론 뭐 스마트 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 드론 판매량은 꾸준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대가 7,000원 선인데요. 네. 일단 조금 더 시간을 쥐고 간다라면은 7,000원 선까지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만약에 한 번에 예. 올라가진 않더라도 중간에 쉬었다 가는 흐름들도 나오겠지만요. 예. 어느 정도 좀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은, 예. 6,000원대 넘어서서 7,000원대까지 한번 수익을 만들어 가보시기 바랄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당장에 매일매일 올라오면 좋겠지만요. 네. 일단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흐름을 좀 지속하지 않을까. 적어도 이제 2월달, 3월달 되면요. 예. 갤럭시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돼요. 네. 그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웹 기능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소개될 거니까, 아, 예. 그러면은 아마 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올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한 3, 4월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그래서 좀 수익을 좀 잘 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감사합니다. 종목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기 네.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차이나 하루안이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네, 3,000원에 30%를 가지고 있어요. 3,000원에 30%요. 네. 차이나우란 3,000원에 30%. 네. 자, 일단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 상담도 한 몇 번 들었었는데. 네. 뭐, 3,8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걸 한 2번 정도 상담을 했었는데도, 뭐, 3,800원까지는 달하지는 않지만, 네. 뭐, 2,000원 넘어까지 가지를 못하네요. 계속 자꾸 떨어지기만 하고. 네. 지금, 그렇죠. 지금 차이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있었어요. 차이나 하우란에 대해서. 최대 주주 루리 쪽에서 이제 지분을 매각을 했던 이슈가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그거 좀 본 것 그죠. 같아요. 보셨죠? 네. 최대 주주가 네. 지분을 매각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큰 악재예요. 네. 그리고, 지금 차이나우란의 경우에는요, 사실 기업의 내용을 좀 볼게요. 이 기업은 이제 네. 폐지를 재활용하는 업체잖아요. 아. 네. 혹시 모르셨어요? 네. 아이고. 어머니, 왜냐면, 주식을 사실 때, 어머니 지금 여기 30% 정도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어머니? 어머니 들리세요? 네네. 네. 자, 30% 정도의 비중이 들어가셨다면 그래도 큰 금액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식을 사실 때는요, 이거 투자의 개념으로 보셨다면 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아셔야 돼요. 어떤 기업인지. 그때 주천에서 한번, 네. 주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한번 샀었는데. 그러니까 추천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아셔야죠,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추천이 되잖아요. 그럼 그 종목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한테 맞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를 한 번씩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인터넷 포털 들어가서 사이트 잘 있죠. 모르겠어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하시면 돼요. 이 기업에 대한 기업 명만 치셔도 이 기업이 어떤 일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에 그렇죠. 들어가면 포털 사이트라는 게 네, 있나요? 어느 포털 사이트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이름을 치면요, 회사의 홈페이지가 나와요. 네.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일단 차이나우라는 폐지 재활용 사업 자체가 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차이나우라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중국 네.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업체들 과거에 정말 많은 업체들이 상장 폐지가 됐었어요. 그죠? 왜냐면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의 어떤 그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말도 듣기는 했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네.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재무제표를 많이 속이고 그래서 상장 폐지까지 됐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는 길게 보기는 조금은 부담이 돼요. 그런 과거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차이나우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들 실적은 다 보입니다. 그죠? 눈에 다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은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중국의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기업은 중국 기업이에요. 네, 그것도 알고 있어요. 네. 중국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기업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기업은 중국 쪽에서 어떤 테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중국 경제가 만약에 뭐 좋아진다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중국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그건 이제 테마 종목으로 보셔야 돼요. 차이나우란은. 그렇다면 네.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일단 지금은요, 이미 손실이 너무 크세요, 어머니. 네네. 그럼 지금까지 감내를 하셨다는 건, 어쨌든 이 기업은 기다리면 한 번 정도의 시세는 분명히 나와줍니다. 근데 그 시세가 나왔을 때, 어머니께 빨리 캐치하셔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캐치하기가, 그럼 한 2,000원까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네, 지켜보는 건 네. 지켜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상한가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한 10%만 올라간다 그러면, 네. 매도를 조금 쉬나가야 된다는 결론인가요? 아니요, 저는 차라리 이왕 기다리신 거예요. 네.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2,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시세가 나오면, 네. 그때 자리에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량 매도. 그렇죠. 전량 매도. 2,500까지 올라오면 그래도 손실폭은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어머니 성향이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성향하고는. 그래요. 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다고 들어갔는 게. 주식을 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으로 투자하는 건데 왜 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투자를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투자하실 때 꼭 기억을 하세요. 그건 어머니께서 네. 지금 모르고 투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된 거죠. 네. 다음에는 꼭 주식 사실 때도 꼭 상담을 받고 사세요. 네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연락 네네네. 주시고요. 2,500원짜리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시세 나오면 그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파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국가스공사에 네. 42,600원에 20%입니다. 42,600원에 20% 갖고 계세요? 예, 예. 일단 한국가스공사 사실은 이제 경기가 힘들다 할 때 방어주 성격으로 해서 곧잘 반등도 가끔 나와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이 꼭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불거졌냐면은 과거에 공공요금이 좀 올라갈 때는 크게도 올랐지만요. 그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줄곧 하향세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가스공사 우리나라 공사이지만은 가스비로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금을 어디론가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자원개발 쪽에도 투자를 하는데 그게 변변치 못했어요. 원래 많이 좀 까먹었죠. 그래서 일단 기업에 대한 이 주요 투자자로 하여금 신뢰감도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과거처럼 많이 담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만 계속 지고만 있지. 그래서 종목 선택할 때 이 종목은 나중에 또 그냥 하나의 지표로만 보는 거지 직접 매수 매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 한번 꼬집어서 이야기 드리고요. 우선은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당장에 털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우선 3만원, 4천원까지 빠졌지만요. 3만원 초반대까지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밀린다고요? 네. 아, 예, 예. 이미 이 종목을 쥐고 계신 지 적어도 한 4개월 정도는 되셨을 것 같은데, 예, 오래됐어요. 예. 4, 5개월, 예, 예. 네, 일단은 여름 때까지 한 번 더 기다렸다가요. 예. 지금 자리에서 팔기보다는 그래도 예. 37,000원, 8,000원대까지 올라올 때까지 한 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3만 한 네. 8,000원까지. 예,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더 자르면 어떨까요? 궁금도 하시겠지만은 제 예상컨대 이거 자르고 다른 종목 교체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자체 시장이 좋은 기업, 좋은 종목을 빠르게 찾아가지 못하면요. 지금 1월달 증시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1월 증시가 어차피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 시간 예. 이 종목 조금 더 지고 가다가 시장이 돌아섰을 때 그때 좋은 종목을 가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매도하고 네, 교체하라고, 예. 지금 당장은 매도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예, 시장이 어차피 지금은 못 하죠. 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예. 좀 일정 기간 반등이 나오면 좀 예. 매도 관점. 자, 그러면은 예. 마냥 이제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좀 반등이 예. 되어지는 흐름들이 나온다 생각되면은 저희한테 예.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예. 예.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어떤 걸 바라보면 좋은지 또 이 종목은 예. 언제 정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은 한 번 더 예. 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예. 3만 한 7,000원 되거든 네. 전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좀 네. 말씀해 주세요. 나이스 종목 평가요.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아, 매수가는 10,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좀 한 35% 정도 되고. 35%요? 예. 자, 그럼, 이건 언제쯤 사셨어요? 그거는 제가요, 저기, 9월 달인가? 9월 달이요? 그때 사서, 네. 좀 물려가지고, 추가 매수하셨군요. 네, 추가 매수해갖고 수익이 났었어요, 사실은. 아, 그러세요? 연말에 수익 났는데, 네. 이게 연초부터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아하. 평단가는 미리 다 낮춰놓으셨나 보네요, 그러면. 그죠? 최근에 매수 안 하신 거죠? 아, 최근에 매수가는, 네. 12월, 한 20 며칠 아, 날, 네, 예. 저점. 9,000원 날 때 이제 좀 해가지고, 단가를 많이 낮춰가지고, 네. 처음에 이제 13,400원대 됐어가지고, 네. 그때도 사실은 수익이 났었는데, 이제, 네. 좀, 네, 무슨 그때 말씀인지 매수 못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한번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날 때 사실 욕심이 좀 생기거든요. 아, 그동안에 이제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예. 예전에 이제 한번 수익이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때 못 팔고 있다가, 밑에서 다시 샀다가 다시 또 수익이 난 거예요. 그죠? 예. 그때 수익이 났을 때 못 팔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죠? 아, 다음에 수익 나면 팔아야 되겠다. 근데 막상 수익이 나면 또 못 팔아,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막상 수익이 나면 또 못 팔아요. 더 갈 줄 알고. 아니, 요즘에 네.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쵸.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일단 매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래서 매수 단가가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예. 10,000원 정도 자리라면 지금은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자리가 일단 지켜줘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은. 일단 400원, 450원. 네, 저점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 자리에서 저점이 나와줘야 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이 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신용 정보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인터넷 전문 은행과 관련해서 지금 그때도 많이 시세를 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까지 내려왔고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단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다만 시간적인 싸움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점 자리가 지금 깨지게 된다면요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밑으로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21선. 이평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주식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밑에 쪽으로 본다면 거의 한 6,500원 정도, 6,5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지 못 받으면. 그렇죠. 지지 못 받게 되면 그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당연히 기다려 봐야 되는 자리가 맞겠고요. 만약에 내일장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아직까지 이 기업이 올라갈 만한 어떤 재료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1,5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일단 목표 주가를 보시고, 네, 그리고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음 같으면 1,500원 말고 네. 제 매수가만 돼도. 그렇죠. 감사하죠. 근데 그때 10,000원 넘어가면 또 그렇게 안 될걸요. 네. 이번에 절대. 네, 이번에 1,500원 정도 자리 오면은 판다고 생각하세요. 1,500원 정도라면은. 네. 이달 한 말까지 보면 될까요? 그건 이달 말 정도가 될지 아니면 다음 달까지 봐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반등이 나올 때 그 세기를 좀 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 10,000원 정도 부근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 한번 연락을 다시 주세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네. 꼭 잘 파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벌써 2시 56분이 됐습니다. 이쯤에서 예상 체계 지수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 체계 지수입니다. 지금 전거래보다 1.01%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1896.94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의 급락, 국내 시장도 역시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와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다양한 악재가 한 번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악재가 소멸될 때 주가는 그만큼 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수급입니다.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개인들은 사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은 매도해서 거의,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상 체계 지수에서 다시 한번 플러스로 전환됐던 모습이 나왔는데, 자,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시장은 올라갔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 그때 그 과거 기록대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내일 한번 기대를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3천억 정도의 매도, 오늘은 옵션 만기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 부담에 대한 이 물량에 대한 부담은 좀 갖지 마시고 내일장을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가 0.9% 하락 중이고요.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차까지 1% 미만의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이 1.07% 하락 중,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현재 4.9%까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0.8% 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삼성전자와 같이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1.7%대 하락 중입니다. LG화학 3%대 역시 하락 중인데 전날의 그 반등을 거의 다 반해시키는, 되돌려놓는 그런 하락세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0.4%대 하락 중,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시장 안에서 1% 정도 상승이었는데 조금은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이죠. 현재 0.3% 강세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계 지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장중 하락폭을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682포인트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하락폭에서 마감을 합니다. 0.49%까지 아직까지 하락 속에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봉의 캔들을 보시면은 양봉 기조로 나타났다는 점은 장은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마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관과 외국인 장중 매도세보다는 좀 더 매수세가 좀 더해지면서 하락폭을 좀 줄여놨습니다. 하지만 마감까지는 마이너스 280억, 마이너스 160억 매도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주변의 상황 때문에 모든 증시, 모든 업종군들이 모두 다 하락 출발을 해왔습니다. 장중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가 지금은 이제 장후반 때까지 만회를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장중 순고리가 나타났으며 마이너스 0.86까지 그나마 선방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순고리기였으니까 차후에 눌림목 이후에 종목 중형 이 부분들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개별적인 종목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 개별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4일 목요일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2016년 들어와서 첫 번째 옵션 만기라는 점도 역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사실 몸살을 좀 앓고 있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오늘 미국 증시가 간밤에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역시 장 초반에 크게 반영이 되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가 상황 한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지 먼저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85% 정도 지금 하락했죠. 1900.06포인트에 오늘 장이 지금 마감이 된 그런 분위기죠. 결국은 1900포인트를 돌려냈습니다. 190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크게 밀리긴 했었지만 결국은 이 저점, 현재 그 자리 자체가 저점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흐름 자체로 보게 된다면 내일장에 대한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종가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보다 0.4% 정도 하락한 683.2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1% 이상의 하락세가 나타났다가 결국은 0.4%까지나 끌어올렸다라는 점, 이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래소도 양봉으로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주요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하고 최근 들어서 흐름을 비교해 보게 된다면 국내 시장은 굳건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중국 증시는 계속 하락 중이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역시 크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건 1월 달에 아직까지도 국내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보면서 투자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 금요일이긴 하지만 금요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강하게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특징주 세 종목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AP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AP 시스템이요, 정말 화려하게 오늘 날았습니다. 비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28.4%나 올랐고요. 오늘 종가 기준 21.9%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초반부터 수급이 몰리기 시작했던 게요, 바로 반도체 업종하고 그 다음에 OLED 장비 쪽으로 많이 시세가 몰리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OLED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흐름 자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종목들의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OLED 관련해서 AP 시스템이 대규모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의 심리가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서 수급이 돌 때 어느 쪽으로 돌아야 될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한쪽으로 자금들이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AP 시스템 오늘 강한 상승,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위쪽으로 봤을 때 윗골에 좀 물고 있긴 하지만요, 지금 자리 자체는 고가권에서 좀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일단 18,000원 위쪽으로 좀 안치하기 필요해요. 오늘 종가 부근 자체, 종가를 형성했던 자리가 역사적인 고점 자리에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에 주가가 좀 빠지게 된다면 당분간은 지수의 조정 자체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P 시스템은 내일장에서 만약에 좀 약세 흐름이 좀 나오게 된다면 물량들의 일부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바로 MK 트렌드입니다. 자, MK 트렌드도 역시도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바닥권을 좀 확인하고 위쪽으로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장중에 최고가 10.7%의 상승도 나타났고요. 종가 기준으로 5%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MK 트렌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건요, 바로 이 기업은 중국에서 MBA 매장의 판권을 또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이익이 좀 크게 전망이 된다는 부분들이 바로 MK 트렌드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중국에서는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바로 농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K 트렌드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 지수의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의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이미 주가 조정이 많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세 조정 자체가 끝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자리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14,500원을 뛰어넘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MK 트렌드는 단기적인 저점 자리 확인을 하고 나서 위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MK 트렌드 관심 종목을 한번 두시고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는요,
바로 어제도 그저께였나요? 다시 한번 특징주로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특징주는요.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계속 빠집니다.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 이유.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잠정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타나고 나서 그때부터 실적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주가 하락으로 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부품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저하 요인으로서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침체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반도체까지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들. 그래서 삼성전기는 당연히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저가 매수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지수는 아래쪽으로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일단 5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확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지금 자리에서 붙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5만 원 정도 부근까지 오게 된다면 그때를 한번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혼자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 정말 어려워요. 개인 투자분들께서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서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정확한 분석을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신성솔라에너지요. 네, 신성솔라에너지 매수가하고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95원에 20%예. 네, 2,995원에 2,095원에. 네, 20%. 네네. 우선은 신성솔라에너지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저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빠졌던 자리가 마지막 저점이 되어야지만 이제 네네. 매수가까지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만약에 내일장에서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나온다면은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어요. 네예. 일단 주가 흐름은 뭐 거래량 유입되고 또 거래량이 또 소각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았지만은 이게 또 거래량으로만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11월 달, 12월 달 이 종목이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종목이 그래도 들으면 좋을 이야기들이 있었던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파리 기부 협약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와 같은 똑같은 뉴스를 기대하기가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기업이 뭐 새로운 수주를 따낸다던가 이와 같은 개별 공시가 있다라면 참 좋겠지만은 그거를 뭐 당장 우리가 먼저 알아채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이 순간에서는 주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더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더 빠지고 끝까지 좀 더 참아본다라면은 1,650원, 1,700원 여기가 마지막 마지노선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단기간에 이 자리가 확인되지 않고 지금 오늘 저점에서 내일부터 반등이 나오면요. 네. 적어도 2,000원 선 매수가 근처에서는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또 기다렸다가 수익까지 만들지 마시고요.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네네. 다시 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빠졌는데 내일 만약에 안 오르면 네. 이거를 매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천천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번에 매도가 어려우시다면은 비중을 좀 네네. 줄였다가 네. 뭐 지금 20%에서 10% 정도 좀 줄였다가 네. 다시 움직임이 좀 활발했을 때 지금은 네네. 거래량이 너무 없잖아요. 네네. 거래량이 다시 들어올 때 좀 비중을 담아도 그때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더 이상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기다렸다가 2,000원 근접 올라오면은 천천히 네네. 비중을 줄이면서 매도하자 네네.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이요. 자, 아, 이거 매수하신 35,500원에 한 2년 전에 샀거든요. 네, 예. 비중은요? 사기를 좀 해가지고, 네. 그때 뭐 한 35,000원 사가지고 물타기 중간에서 한 35,000원 됐는데 이게 네.
지금 뭐 한 3분의 1 토막 나와가지고 이게 그런 액수가 굉장히 커요. 네, 아유. 그래서 나 이거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 황민혁 전문가님 이거 대단한 저는 전문가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 방송에 또 잘 나오시고 네. 추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좀 세세하게 좀 분석 좀 해서 좀 지금 예, 도움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일단 현대 로템 비중이 그럼 얼마나 들어가신 거예요? 한 90% 돼요. 이라고 억 단위가 넘어요. 이거. 그러고 몇천 주가 돼요. 3,500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민혁 전문가님한테 꼭 한번 진단 받고 싶었거든요. 네, 예, 모든 걸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또 이렇게 뭐 상담도 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지금은 3분의 1 토막이 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그죠? 3만 원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예. 이때까지 지금 두셨다는 거 참. 자, 보세요. 현대로템, 이게 기업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현대로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2014년도에 사셨나요? 아니면 2013년도에 사셨나요? 2013년도에 그 10월 말에 이게 상장됐잖아요. 네, 상장되신 그 시점에. 상장되어가지고 단타치다 들어가서 나중에 계속 떨어지니까 중간에 물타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연말에 또, 이번에 또 AIB 중국 은행이 네. 저기에서 인프라 그런 투자로 돼서 철도 산업이라는 게 인프라 투자에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영향 좀 저거하고 또 이게 독과점 기업이라 나는 굉장히 한국 항공우주처럼 그렇게 굉장히 혜택을 볼 줄 알았더니 이게 계속 제대로 반등 한번 못하고 계속 빠지니까 나는 이거 꼼짝 네.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의 쉽게 그냥 올인을 한 거죠. 네. 아버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처음에 이제 현대로템이 상장됐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현대로템에 대해서 정말 좋은 보고서를 많이 썼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예. 거의 고점 자리였잖아요, 이게. 고점 찍고 나서 그냥 빠진 거예요, 계속. 예. 보통, 기업이 상장되면요. 상장되는 그 시점에서는 거의 단타로만 접근을 많이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전에, 상장되기 전에 시장 외에서 이제 거래를 통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고, 보통 상장되고 나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끝물이에요, 거의. 지금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이후에 이제 기업을 지금 2년 이상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서 2014년도에 벌써 적자가 났어요, 순손실이. 그리고 2015년도에도 역시 손실입니다. 자, 독과점 기업이고 기업이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경쟁력 없습니까? 경쟁력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요. 이 경쟁력에 예. 맞게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예. 그죠? 그런데 지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런데 이 기업은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AIB 쪽으로 봤을 때는 그건 테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단계가 아니라 이슈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 현대로템은,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되게 컸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적자를 어느 정도 만회시키는 게 분명히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기업은 지금 팔 수 있는 자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예. 지금 2년 동안 끌려다니셨는데, 제가 말씀을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아버님의 그 매수가를 회복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예. 이 기업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안 되고요. 지금 3만원 정도 자리잖아요, 지금 매수가가.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부터 한 절반 정도 수준 가격대 2만원 위쪽으로는 한 번의 시세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다리면. 예. 2만 원이요? 지금 이제 2만 3천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올라온다고 한다면. 예, 예. 네, 그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렸을 때 시세는 분명히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IP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는 한 번씩은 또 형성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적자만 줄여준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종목을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요.
네. 올해 2016년 연말까지는 그 23,000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23,000원까지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아마 1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왜냐면 23,000원이 지금 당장 이 기업이 실적을 전환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만큼 시간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23,000원이라는 건 어느 정도 몇 년까지를 말씀하시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1년 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1년 그 정도는. 반이요? 네, 1년 반 정도는 투자하셔야 돼요. 그 기업만큼은. 예. 제가, 만약에 이제 현대로템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예상 기간이잖아요. 예. 만약에 현대로템이 올해 상반기부터 갑자기 흑자전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국방 쪽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제가 지금 TV를 끄고요. 네, 지금 방송만 지금 전문가님 소리만 듣고 있거든요. 네,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안 들- 예. 자, 이 기업이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이슈가 없지만요, 예. 앞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국방 쪽에서의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방위산업이요? 그렇죠. 방산 네. 쪽에서. 그쪽에서 네. 이 내용들이 아직 지금 기사화가 되긴 하는데, 이게 화두가 좀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실적 턴어라운드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물려서 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이슈가 된다면요? 네, 시간이 좀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그런데, 전차산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직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1년 반 정도를 보지만, 예.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빨리 회복했을 경우에는 기간이 예.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그 이슈가 커진다면 23,000원까지 올해 안에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기간을 너무 한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부분적으로 보지 지켜보세요. 말라고요? 너무 한정적으로 기간을 보지 마시고 예. 네, 앞으로 그 이슈들만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세요. 예.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왔을 때 18,000원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요. 예.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황민혁 전문가님 네. 개인적으로 네. 전화 드릴 수 있는 그 번호를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 없고요. 제가 따로 나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번호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연락 드릴게요. 그럼 황민혁 전문가님하고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번 아버님, 죄송한데, 지금, 따로 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전화통화가. 제가 전화 드릴게요. 고맙고요. 네. 네, 잠시만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이런 궁금하신가요? EM 코리아예요. EM 코리아 매수가고 예. 비중도 알려주시죠. 6,100원에 네. 20%입니다. 6,100원에 20%. 예, 오랫동안 이 종목이 좀 끌려오셨어요. 예, 예. 네. 자, EM 코리아 기계를 만드는 기계 기업이죠. 예, 예. 우선은 이렇게 공작 기계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예. 때가 있어요. 보통은 정권이 새로 교체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들어났을 때 다시 한번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으로 해서 또 시장을 풀어줄 수 있는 이야기들 나오고, 또 기업 쪽으로 했을 때 대기업들도 그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돈을 또 쓰기도 많이 합니다. 그럴 예. 때 이제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리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주가가 잘 올라와요. 그래서 예. 보시면은 2012년도 지나고 난 다음에 13년, 14년도 때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이 공작 기계, 사실 기계를 설비 투자 늘리기는 시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선거철에 좀 지나가야지만 움직임이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이거는 좀 기간적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대선 뭐냐? 이야기 전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들어보시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선거 후에야. 네. 왜냐면은, 기업이 지금 현재 지금 주종목하고야. 네. 이런 걸 좀 앞으로 그걸 좀 알고 싶어 하는데. 전망이요? 예, 예. 우선은 EM 코리아는, 여기 지금 EM 코리아가 지금 새로 또 뭐를 갖다가 멘트를 지금 하는 이런 게 있는가요? 일단은 이 종목을 리드하는 주체가 있는지 여쭤보신 건가요? 예, 일단은 수급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탄탄하게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좀 제가 시간상으로 다 이야기 못 드렸는데요. 제가 네. 이 방송 끝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연락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시간상 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많이 물렸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지 제가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화번호를 압니까? 예, 저희 작가님이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까? 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했는데. 네. 제가 한번 시간상 제가 또 예. 다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네. 그만큼 고민이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잠시 후에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 다 못하신 분들, 문자 상담 다 못하신 분들은요, 자, 샘플러스, www.cntv.co.kr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셔서요, 제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바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